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빈은 착한 남자만은 아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살지도 모른다. 온화한 미소, 낮은 목소리, 배려 깊은 말투로 대중을 사로잡아온 김용빈에게 착함은 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였다. 팬미팅에서든 방송에서든 그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져도 바쁜 스케줄로 지쳐있을 때조차도 그는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위로였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착함은 진실일까? 혹은 진실의 일부일 뿐일까? 세상은 종종 단편적인 이미지를 통해 사람을 정의한다. 특히 연예계라는 무대 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화면 속 웃는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었는지, 어떤 고통을 감추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용빈 역시 그런 오해 속에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한 번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저 웃었을 뿐이고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다.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지 않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 선택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무너져가는 자아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착함은 어쩌면 김용빈이 스스로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다. 혼란스러운 트로트 시장 속에서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착한 가면을 썼다.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모난 돌이 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전략 뒤에는 철저히 통제된 일상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습관이 있었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용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한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어릴 적부터 이어진 불안감, 그리고 매일을 버텨내기 위한 7가지의 습관들. 사람들은 그를 무대 위의 가창력 좋은 트로트 가수로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는 말한다. 노래보다 먼저 다듬어야 했던 건 제 삶이었어요. 습관은 그저 반복되는 행동이 아니다. 김용빈에게 습관은 생존이었고 마음의 방어선이었다. 그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다듬는가? 악플을 읽은 날, 그는 어떻게 회복하는가?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도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해왔다. 그 7가지 습관은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 김용빈의 이미지와는 다를지도 모른다.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냉정하며, 때로는 고독한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한 명의 인간 김용빈을 만나게 된다. 이제 그 착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김용빈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공개하는 생존을 위한 7가지 습관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착한 사람이라는 한 단어로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1. 새벽 5시 기상 조용한 전쟁의 시작. 김용빈의 하루는 남들보다 빠르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마시고 방 안의 스탠드를 켠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무엇을 견뎌야 할까? 이른 기상은 그에게 있어 자기 훈련이자 세상과의 거리 두기다. 무대 위의 조명보다 이 작은 방 위 불빛 아래에서 그는 진짜 자신의 감정을 직면한다. 2. 거울 앞 1분 웃음 연습이라는 가면 조율.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간 웃는 연습을 한다. 억지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대에 서기 위한 리셋 버튼이다. 진짜 감정이 어디 있겠어요. 방송은 감정을 조정하는 일이에요. 무표정했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어느 순간 진짜 미소로 변해간다. 이 연습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하나의 기도 같은 것이다. 3. 혼밥 위 철칙 타임보다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 스케줄이 없는 날, 그는 절대 누군가와 밥을 먹지 않는다. 고독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러 찾아간다. 조용한 카페, 사람 없는 식당, 혼자 밥 먹으며 저를 다독여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제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괜찮니?
이 고요한 시간은 그에게 있어 감정의 정리, 그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복구 작업이다. 사람들은 그의 미소가 다정하다고 하지만 그 미소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 고독이 필요하다. 4. 악플 정독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김용빈은 자신에 대한 악플을 모아놓은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모른 척하는 제 자신이에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그는 그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다시 읽는다. 때로는 상처가 도지고 때로는 눈물이 난다. 하지만 그 아픔을 무시하지 않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면 완벽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새기기 위한 의식이다. 5. 자기 전 하루 반성문 하루를 정리하는 고백. 밤마다 그는 짧은 반성문을 쓴다. 오늘 잘한 일, 실수한 일,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 종이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글을 쓰는 동안 그는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워낸다. 무대에선 제 감정을 못 드러내니까 이 반성문이 없으면 안 돼요. 감정은 묻어둘수록 무겁다. 매일 쌓이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그는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다. 6. 질투 일기 비교와 열등감을 직면하기. 가장 놀라운 습관 중 하나는 질투 일기다. 그는 자신이 부러워했던 사람의 이름과 상황을 일기장에 적는다. 그리고 그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한다. 인정하면 편해져요. 저도 질투 많고 욕심도 많아요. 가면 속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함으로써 그는 오히려 마음의 평형을 맞춘다.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억울했던 감정, 비교하며 움츠러들었던 순간을 숨기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된다. 7. 감사 노트. 착한 사람 되기보다 후회 없는 사람 되기. 마지막 습관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는다. 팬이 보내준 편지, 지나가던 어린아이의 인사,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은 순간. 감사는 착함보다 더 큰 에너지예요. 그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서 이 노트를 쓴다. 때로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순간들도 이 노트에 적히는 순간 반짝이는 기억으로 남는다. 이 7가지 습관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조용히 자신을 일으키는 새벽, 감정을 정리하는 반성문, 고독 속에 마주하는 진짜 내면, 그리고 끝내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 김용빈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버티는 사람, 그리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을 싸워왔다. 이제 우리는 안다. 그의 미소는 단순한 성격이 아닌 선택의 결과였음을. 착한 가면은 그가 만든 갑옷이었고 그 속엔 누구보다 치열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을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많이 아팠던 사람들이다. 김용빈은 그 중 하나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자신만의 습관으로 조용히 싸워가고 있다.